추하다는 말이 이럴 때에 쓰이나 봅니다. 라는 말이 적절히 쓰일 만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 결정이 내려졌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그 내용이 기자들마저 경악하게 만들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그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들은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구속되었지만 현직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장 최근에 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한 사례는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그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으로 2018년 3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였고 그 당시 그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후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2022년 말 사면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탄핵 심판 후 중앙지검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며 큰 사회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021년 말 사면되었습니다. 이처럼 전직 대통령들이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구속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현직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적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유사한 사례는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1994년 12월 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반란수계와 내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고향으로 도망갔습니다. 결국 검찰은 그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 체포하여 안양교도소에 수감했으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후에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내란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기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이 주장을 나뭇잎이 담장을 넘어왔다고 해서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또한 그는 꼬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논리라며 수사와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내란죄 혐의 자체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하며 내란죄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범위 내에 있으며 그에 대한 1차적인 판단도 대통령이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현재 내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철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의 신중함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법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내란죄라는 중대한 혐의를 다룰 때는 반드시 신중한 법적 절차가 요구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윤 변호사의 발언은 한편으로는 내란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대조적입니다. 내란 공범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강경한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법적 절차에 협조하지 않거나 수사기관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중의 분노는 더욱 거세지며 특히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는 상황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서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전개하는 논리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가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내란죄와 관련한 수사는 공수처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수사권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공수처가 내란죄를 다룰 수 있는 적법한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법적 권한을 강조하며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윤 변호사는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현직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강조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결정은 헌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주장에는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법적 관점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확실히 한정짓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란죄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북한의 목적이나 폭동과 같은 명확한 위험이 없었다면 내란죄 성립은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며 대통령의 직권 남용 및 내란죄와의 연관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법적 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공범으로 구속된 사실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이들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가 제시되면서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서 법적 책임을 묻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상황은 단순히 한 사람의 법적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처음 맞닥뜨리는 문제로 국가 운영에 대한 신뢰와 법의 지배 원칙이 걸린 중대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 그리고 정치권은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법리적인 논란과 정치적인 해석이 얽혀있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시간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윤갑근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상황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진술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진술의 배경과 그 진술이 이루어진 과정에 대해 상당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관련자들이 누구를 만났고 어디에서 진술이 이루어졌는지를 통해 그 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법적 논의의 범주를 넘어 정치적 해석이 얽힌 복잡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현재 목격하는 것은 진실게임 내 양상입니다. 진술 하나하나가 법정에서 어떤 진실로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윤 변호사는 당시 현장에 도달한 시간이 12시가 지나지 않았던 수방사의 상황을 들며 그 당시 국회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는 물리적으로나 시간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임을 강조하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통해 현장을 지휘하거나 일선 군 관계자 및 경찰들에게 격려 전화를 한 정도였다는 점에서 현장 지시가 직접적으로 내려졌다는 주장은 과장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 통제 문제에 대한 해석은 분명히 갈리고 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를 통제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며 향후 재판을 통해 더 명확히 밝혀질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법리적으로 볼 때 통제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할 수 있으며 이를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란은 법정에서 보다 정교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정치적인 쟁점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그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라 통제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 통제와 관련한 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으로 해당 사건이 법정에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적 주장과 함께 등장하는 정치적 논란은 결국 국민들의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민심이 법적 절차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이번 사건의 결말을 가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히 법적 책임을 묻는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 해석과 사회적 합의의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처럼 시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는 시민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이 사건의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법적 책임을 묻는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그 배경에 있는 정치적, 사회적 맥락까지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처벌을 받게 될지 여부는 법적 판단을 넘어서는 국민과 사회의 합의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더욱 신중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물론입니다. 아래는 전체적으로 연결된 글로 다시 작성한 내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단순한 법적 논쟁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정치의 복잡한 문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논란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와 그 법적 근거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체포영장의 발부가 과연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을 고려할 때 그 절차가 적합한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현직 대통령은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대통령에 대한 기소나 체포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는 대통령의 헌법적 지위와 국가의 안정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만약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일부에서는 과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 조사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적 관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명백한 범죄 혐의와 그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수사기관의 권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법리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법적 절차와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거나 헌법을 위반했다면 법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정치적 판단이 법적 판단을 압도해서는 안 되며 법은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며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적 논란을 넘어 한국 사회와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정치적 대립을 더욱 격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의 권력 남용을 비판하며 반대로 정부 지지자들은 이 사건이 정치적 음모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진실과 관련된 해석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사회적 분열이 더욱 심화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기관들은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법적 절차는 정치적 이익과 무관하게 오로지 사실에 기반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어떤 정치적 결정을 따르지 않고 법적으로 정의된 절차에 맞춰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는 법치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대통령에 대한 법적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법적 시스템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할 점은 법적 절차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며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법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법과 권력의 관계, 그리고 그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약 권력자들이 법에 의해 군림하려 한다면 이는 사회적 신뢰를 잃고 민주주의의 근본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이 정치적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구축된다면 국민들은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한국 사회는 이러한 중요한 교훈을 배우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